고양이를 누구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결코 누구나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강아지보다 키우기 쉽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작고 귀엽고 특히 요즘은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고양이를 입양하거나 어린 고양이가 혼자 있다고 살펴보는 기간도 없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준비 없이 고양이를 맞이한 뒤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감당하지 못하고 파양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를 입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내용들을 6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정말 고양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고양이는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에요. 밤에 우다다 하며 정신없이 집안을 뛰어다니거나 새벽에 집사를 깨워 밥을 달라고 보채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도 처음 고양이를 데리고 왔을 때 매일 새벽에 저를 깨워서 강제 새벽형 인간이 되었는데 무척 힘들었어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수면 패턴이 완전히 망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런 부분은 특히 수면에 예민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고양이는 하루 종일 털을 공장처럼 뿜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 청소를 해도 온 집안에 털이 날리고 입양 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자주 청소해야 한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악갱이 때는 털이 안 빠져요. 저는 고양이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강아지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새끼 때 잠시 털이 안 빠진다고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지면 그냥 털이 우수수 손에 잡힐 정도예요. 그런데 고양이 알러지를 털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털이 없는 고양이를 키우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알러지의 원인은 고양이의 침과 피부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성분, 알레르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이 적게 빠지는 품종이라도 알러지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알러지가 의심이 된다면 입양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고양이 화장실을 청소하지 않으면 예민하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저희는 다행하게도 고양이 화장실 냄새는 안 나거든요. 안 난다고 느끼는 건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집안에 금세 암모니아 냄새가 배어요. 게다가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올 때 모래가 발에 묻어 집안 구석구석에 흩뿌려집니다. 이거를 사막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원래 우리 집은 깨끗한 모래밭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또 어미랑 일찍 떨어진 고양이들은 화장실 훈련을 받지 못해서 모래를 덮지 않고 나와 냄새가 심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저는 밀폐형 쓰레기통을 사용해서 냄새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 준비가 없으면 화장실 냄새로 인해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름에 매일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면 밀폐형 휴지통은 생활에 꼭 필요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밀폐형 휴지통이지 고양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최악이에요. 그리고 또 공기 중에 늘 털이 떠다녀요. 밥 먹다가 고양이 털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냥 빼고 먹습니다. 이게 불편하거나 비위생적이다 생각되시면 절대 못 키워요. 또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와서 안기는 모습을 상상하고 강아지처럼 애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할 때만 다가오고 집사를 약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을 하고 좀 급한 상황에서 일을 많이 방해하죠. 키보드에 앉아 있거나 그런 방식으로요. 훈련 역시 쉽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오히려 집사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더 심하게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고양이는 또 체벌이나 큰 소리를 내면서 하는 훈련 자체가 불가능해요. 강아지처럼 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또한 오산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포기하거나 입양은 절대 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독립적이지만 외로움도 엄청나게 탑니다. 그러면서 낯선 환경을 극도로 싫어하는 영역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여행을 가는데 큰 제약이 생깁니다. 저 역시 고양이를 키운 뒤로는 1박 2일 이상 여행은 포기했어요. 특히 근처에 돌봐줄 지인이 없다면 고양이를 키우며 여행을 즐기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저희도 몇 번 욕심이 나서 차에 태워 드라이브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서워하고 불안해 하던지 입을 버리고 막 헉헉대는 개구 호흡을 너무 심하게 해서 고양이 잡는 줄 알았습니다. 2번 다시 데리고 안 나가요.
경제적인 상황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고양이를 데리고 오면 종합 백신, 중성화 수술, 캣타워, 스크래처, 화장실, 각종 소모품까지 초기 비용으로 최소 50만 원 정도 필요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매달 사료, 모래, 병원비 등 한 15만 원 정도는 지속적으로 좀 지출이 돼요.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자꾸 지갑이 열리다 보니까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중성화 수술은 29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었고, 그건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있어요. 또 믿을 만한 수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 지금 들으셨는데도 고양이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당신은 진정한 집사입니다. 그러면 고양이를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고양이를 데려오는 방법에는 크게 펫샵, 가정분양, 그리고 유기된 고양이를 데려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펫샵 같은 경우에는 농장에서 공장처럼 교배를 시킨 다음에 업체의 경매를 통해 분배를 하고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특히나 품종묘들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고 잘 팔려나간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근친 교배만 시키다 보니까 유전병이 그대로 전달되거나 면역에 취약해 평생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뻐서 분양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티시 폴드 같은 아이는 절대 펫샵에서 데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요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입양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양이와 교감도 하고 또 유기되거나 파양된 고양이에 대해 알게 된다면 아무래도 더 마음이 쓰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요. 인터넷이나 네이버 카페 등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유기 고양이 또는 길고양이 입양을 권유하는 글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에 고양이를 부탁해나, 포인핸즈, 묘생길 등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유기묘 카페가 있어서 자주 방문해서 좀 묘연이 닿는 아이를 찾고 있었는데 동네 고양이에게 간택되어 입양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고양이는 분명히 귀엽고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결코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내 상황에 대입해 보시고 정말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고양이를 가족으로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맞이하는 건 무엇보다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고양이와 집사 모두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게 어떡해? 아니 나 다리 귀 올라왔더니 내 몰랐어.